트럼프가 갑자기 한미훈련을 줄이라고 한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시작 직전 갑자기 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평화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향해 날린 방위비 청구서일까요? 오늘 그 진짜 계산을 알기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온 트럼프의 지시. 훈련 시작 직전에 터진 폭탄 발언. 2026년 8월 17일 한국과 미국은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약 1만 8천 명의 한국군이 참가하고 미군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전력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 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이 이미 식탁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주방장에게 이런 주문을 한 셈입니다. 이 음식 지금 취소하기에는 늦었으니 양이라도 확 줄이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훈련을 완전히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시는 사전에 한미가 충분히 협의한 정책 발표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갑작스럽게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훈련 규모가 줄어드느냐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필 훈련 시작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훈련을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훈련을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논리와 일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가 단순한 훈련 조정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흔들 수 있는 외교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한 세 가지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 비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감성적인 우정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미국이 무엇을 얻는지를 따지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이란 관련 협조 거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인지 물었지만 한국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이유가 한 게시물 안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훈련 비용을 꺼내고 갑자기 이란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이번 지시는 북한을 향한 유화 신호인 동시에 한국을 향한 불만 표시로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진짜 계산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산, 김정은을 다시 협상장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해석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줄여 정상 간 대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며 과거보다 훨씬 큰 외교적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만나자고 손짓한다고 바로 협상장으로 달려올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끌만한 강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경제 제재를 먼저 풀어주는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반면 연합훈련 축소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훈련을 줄이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대화에 나올 차례입니다. 그러나 훈련 축소가 실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을 조금 줄였다고 해서 비핵화 협상에 곧바로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번째 계산, 한국에 보내는 비용 청구서. 두 번째 해석은 방위비와 국방비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의 계산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이 병력을 보내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며 함께 훈련한다면 동맹국도 그에 맞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에만 영향을 주는 카드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훈련과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비용과 한국의 이란 문제 비협조를 동시에 언급한 점이 중요합니다. 안보 협력을 통상과 외교 협상에 연결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란 문제지만 내일은 방위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역이나 대미 투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발언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목적으로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방위비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세 번째 계산, 이란 문제에서 쌓인 불만. 이번 발표에서 의외로 주목받은 부분은 이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꺼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개별 사안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거래, 장부처럼 관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동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미국도 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군사적 기여를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를 한꺼번에 묶은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동 문제에 무리하게 관여하면 한국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면 방위비와 통상 문제에서 새로운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북한 문제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시험하는 카드가 됐습니다. 실제로 훈련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표와 군사 현장에서의 실제 조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훈련 규모와 방식은 한미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훈련 축소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미군 병력과 장비의 참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취소하거나 지휘소 훈련 중심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훈련 자체는 진행하되 외부에 공개되는 장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 축소라는 말만 듣고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실제 참가 병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기동 훈련이 몇 건 취소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연합훈련에도 이번 결정이 계속 적용되는지입니다. 이번 한 번의 조정인지 장기적인 정책 변화인지에 따라 파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에 남겨진 선택. 훈련 축소가 가져올 세 가지 위험. 첫 번째 위험은 한미연합 대비 태세의 약화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서로 다른 지휘체계와 장비를 사용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함께 움직이려면 평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한두 번 줄인다고 당장 방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소가 반복되면 지휘관과 부대가 함께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북한의 오판입니다. 훈련 축소를 평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의지가 약해졌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한국이 배제된 북미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직접 협상을 추진하면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코리아 패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기회도 존재합니다. 훈련 축소가 실제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면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훈련을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느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훈련만 축소한다면 한미의 협상 카드를 먼저 내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얻어낸다면 외교적 거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훈련을 줄인 진짜 이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첫 번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줄여 북미 대화 재개의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많은 미국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비용과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이 이번 결정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이란 관련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안보 협력을 다른 외교 현안과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진짜 이유를 하나만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초대장, 한국에는 비용 청구서, 미국 국내에는 자신이 전쟁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결정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에 응답할 것인가? 한국이 훈련 축소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훈련을 줄인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실제로 줄어들 것인가? 평화는 훈련을 줄였다는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함께 달라져야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부수가 한반도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한미동맹에 새로운 계산서를 남길지는 이제부터 드러날 것입니다.